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제강점기부터 왜곡돼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지명 등을 찾아 정비합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일본에 의해 한자가 왜곡된 일본식 지명 40개를 포함해 1961년부터 고시도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도시 개발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못한 지명 443개 등 모두 10,000여 개의 지명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전남도는 지명 정비를 위해 지역 전통과 역사성을 반영해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 매각 방침이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는 물거품이 됐고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일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각종 산업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순천의 한 중소기업. 이 업체는 3년 전인 지난 2016년부터 마그네슘 판재를 연마하는 장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장치 표면을 좀 깨끗하게 연마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고유 모델로 만들었던 부분이고, 이 장비를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억 4천만 원. 업체 측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상업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장 규모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마그네슘 사업을 접고 판재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만 개발하면 내년도 사업은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전력 질주를 작년에 했거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따라가는데 이제 비전이 크게 사라진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순천 해룡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마그네슘 R&D 센터를 설립해 우선 연구 개발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유일의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전남 테크노파크는 마그네슘 제품을 다양화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마그네슘 시장이 정체되어 있지만 경량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여서 우리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사업도 미래의 큰 사업으로. 대기업의 마그네슘 사업 철회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구축된 산업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7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 제공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640명분의 사업비를 마련한 데 이어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이 부산과 서울에 이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3번째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이 지역에 들이온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다룬 웹드라마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인터넷과 드라마 장르를 활용해 지역의 역사와 관광 자원을 알리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동백꽃만 그리는 여수의 화가지망생 정우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미나. 이들은 여순 사건 당시 총뿌리를 겨누던 원수지간의 자식들이었지만 서로의 사랑을 굳건히 지켜가며 결국 집안 간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럼 사랑으로 서로 키스를 해주세요. 키스. 여수시가 여순 사건에 얽힌 가족사를 모티브로 6개월에 걸쳐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이 시사회와 함께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총 제작비 4천만 원. 빡빡한 예산 탓에 관광 해설사들이 무료 출연에 나서고 부족한 영상은 샌드아트로 대체해야 했지만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에 담아낸 비극적 역사가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 감춰도 될 이야기를 왜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나왔었고 저는 그 말이 좀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 제작은 이번이 4번째. 직접 시나리오까지 쓰며 4년째 제작을 주도해온 현직 공무원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으로 재미와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어떤 매체를 사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 만회복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정도가 클릭할 정도로 그런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웹드라마로 전해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일단은 관심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가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와 순천시민 모금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순천시 산하 공직자들은 오는 18일까지 모금 활동을 전개해 성금을 우선 기탁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관보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포스코는 1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산불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강릉시 옥계면의 주거 대책용으로 지정해서 기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 기탁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 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수년 동안 무턱대고 생태계 교란 식물을 들여오고 산지를 개발한 탓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자치단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양미역취의 주요 서식지인 순천만 인근의 동천 하구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5배인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인근 부지가 양미역취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대 3m까지 빽빽하게 자라나는 양미역취 탓에 주변 식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또 뿌리로 번식하고 그다음에 또 꽃씨가 또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그 뭐 갈대라든가 그 쑥부쟁이 이런 우리 그 전통 자라고 있는 토종 식물을 성장을 억제하고 고사시키는. 이 일대를 양미역취 천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 2008년 경관 조성용으로 외래종인 양미역취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태계 교란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반대로 양미역취를 제거하기 위해 벌써 10여 년째 매년 수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야산, 제멋대로 자라난 칡덩쿨이 도로 인근의 울타리와 표지판들을 휘감았습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왕성하게 자라나는 칡은 최근 전남 산림 문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가 칡덩쿨 제거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99억 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지 난개발로 인해 대지가 매년 급격하게 황폐해져 칡을 제외한 다른 식물들은 사실상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탓입니다. 안 좋은 땅에서는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요. 나무들이 벌채되고 계속 노출되고 또 소랄지 이것들 방목된 지역들, 이제 그동안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만들었던 밭들,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잘 번모하고 그러죠. 최근 전남 산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난 3년 동안에만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때문에 축구장 6천여 개 규모의 산지가 훼손됐는데 전남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해 황폐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에다 벌목을 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발전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사실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나무 하나 키우는데 뭐 1년, 2년 걸린 게 아니고 뭐 10년, 20년, 30년씩 키우잖아요. 그것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정책이에요. 산지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산림복구와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을 부과하고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 때문에 외래종의 몸살을 앓고 훼손되어 버린 산림을 되돌리는 데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내 정책협의회를 통해 박람회장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가불 지역위원회는 최근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등 국비 지원 사업을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라며 박람회장 활성화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맞춰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론 확정과 함께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고흥군 포두면 주민들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해창만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에게 22%의 지분을 배당한다는 약속이 갑자기 4.4%로 번복됐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태의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나눠주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올해 첫 크루즈 선박이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크루즈선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7차례 크루즈 관광객들이 여수를 통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새벽 여명을 헤치고 3만 5천 톤급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올해 처음 여수신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입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을 축하하는 조촐한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初めて여수に来ました。いろいろ自然が綺麗なのですごい楽しみにしてます。レールバイクをやり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크루즈 관광객들은 오동도와 나간읍성 민속마을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 남도의 독특한 문화와 멋을 느꼈습니다. 올해 여수신항에는 모두 7차례 크루즈선이 기항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여수를 통해 전남을 찾게 될 크루즈 관광객은 모두 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들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우리 해수청과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여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수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많이 협업을 통해서 홍보도 세이즈도 하고 그리고 우리 크루즈 관광 유치를 위해서 다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사드 배치로 인해 주춤했던 국내 크루즈 관광. 올 들어 크루즈 관광객들이 다시 국내로 발길을 돌리면서 국내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여수항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 전남에서는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나누어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남에서는 621억 원의 예산이 고교 3학년 무상교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정부가 2021년까지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기타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본격적인 가동 이후 30년 만에 용강 정수장에서 급수와 퇴수 장비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자동화와 낙뢰 보호 장비의 설치를 통해 수돗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용강 정수장은 광양읍과 봉강면 등에 거주하는 5만여 시민들에게 한 해 62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고흥군은 공모 유치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와 함께 모범 공무원 표창과 성과 상여금 부여, 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첫 사례로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유치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등 조례안 4건과 함께 광양시가 제출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첫 추경 예산 660억여 원의 심사도 예정돼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일제히 500원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형 택시 기준 2km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며 시간 거리 병산 요금도 1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메말랐던 대지를 봄비가 흠뻑 적셔줬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거의 그쳐가고 있고요. 이처럼 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데요. 반면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 CCTV 화면에 보시면요. 지금도 대관령 부근으로는 이처럼 약한 눈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드물게 많은 눈이 오면서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졌고요. 밤사이 20cm가 넘는 폭설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동해안으로는 밤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낮까지 최고 8cm가량의 눈이, 동해안 지방과 경상도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 지방도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후면으로는 찬 공기가 약하게 내려와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텐데요. 이처럼 한 주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